지방흡입도 마찬가지예요. 옛날에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미개했었죠.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냥 충격적인 얘기도 많아요.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죠.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지방도 패션을 따를까요?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시대에 따라서 지방 흡입을 하는 원장들의 그 테크닉 모양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과거 얘기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지방 흡입 또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연구들이 유럽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왔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비만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그런 기술의 발전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. 과거에는 지방 흡입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좀 달랐던 거예요.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좀 살집이 있는 게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이 필요하진 않았죠.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 좀 바뀌잖아요. 요즘에 어떤 사람이 예쁘냐 그러면 큰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다 슬림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뼈목진이 뭐 뼈팔이니.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연예인들 사진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. 나 이렇게 해줘. 예를 들어 하네스 팔. 요즘엔 누구 들고 오냐? 카리나. 상당히 당황스럽죠. 이거는 어떤 거가 똑같냐면 제가 성형외과 가서 차은우 사진 딱 보여주면서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말이 돼. 안 되잖아. 내가 어디 봐도 차은우야.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원장님한테. 근데 어떤 팔의 비율이라든지 뼈나 근육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지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그 비율 그 모양이 안 나옵니다. 그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방법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. 카리나로. 중요한 게 뭐냐면 슬림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있지만 사실 그 미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. 남녀들은 엉덩이가 엄청 크고 승마가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 허벅지가 얇은 거 그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어떤 국가별, 나이별,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어요.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면 저 허벅지 얇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허벅지가 있어야지만 좀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위든 전부 다 좀 슬림하게 보이는 걸 좀 원하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도 흡입하는 원장님들도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좀 따라가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허벅지를 이제 확보하시러 오면 자기는 승마살이 있는 게 좀 섹시해 보인다. 거기는 덜 뺐으면 좋겠다. 안쪽만 좀 뺐으면 좋겠다. 그럼 그렇게 맞춰 수술을 하는 거죠.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. 거기에 맞게 수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름다운 게 그분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니까 수술 또는 시술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어떤 니즈 또는 아름다움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. 미래의 지방흡입 수술은 어떤 모습일까요? 야,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아까 그 20년 전 그 원장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사고 안 쳤을 텐데. 로봇으로 수술하는 시대는 사실 10년,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지방흡입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 노력이 잘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방을 균일하게 맞추는 거. 여기는 이만큼 쳐놓고 여기는 조금 이게 안 되잖아. 비슷하게 맞추는 기술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기계나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, 우리가 넣기만 하면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만약 지방이 게임 캐릭터처럼 레벨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잡기 힘든 보스 지방은 어디에 있을까요? 일단은 일반적으로 부위에 따라서 어디가 좋다, 나쁘다, 잘 나오기가 좀 힘들고요. 가장 힘든 거는 재수술입니다.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지방 쪽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변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 안 댄 지방을 순두부라고 합시다. 순두부. 자, 그 순두부는 어떻게 돼요? 빨대 쪽쪽 빨아봐요. 빨리잖아, 쪽쪽. 근데 요놈들이 한번 손을 대면 어떻게 되면 모두구나 구운두부처럼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질겨지고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경우고, 두 번째는 좀 시술을 많이 받아도 좀 힘들어져요. HPL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아도 많이 힘들어지고, 뭔가 지방에 시술을 하거나 수술했던 경우가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체중, 똑같은 키, 그 다음에 똑같은 지방 두께라도 나오는 양의 10에서 20%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약간 인종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긴 해요. 식습관에 따라서 뭐 좀 지방이 좀 달라지는가요? 그건 제가 정확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 잘 못 드리겠지만 인종적으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다. 그래서 저도 수술하면서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. 이 사람은 잘 나와야 될 사람이 왜 안 나오지?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죠. 왜냐면 어쨌든 이분에서 뽑아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남들 두 번 하면 나오는 건데
되는데 두세 배 해보니까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위에 따른 어떤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는 없다. 대신에 이전에 수술했던 이력 또는 개인적인 어떤 지방의 퀄리티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마무리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방흡입 수술은 정리해보자면 100년 동안 조금씩 발전했던 것 같고 80년대 이제 큰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고 또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. 고객님들한테 또 환자들한테 그분들의 니드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.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지방흡입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궁금하거나 또 이건 내가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어떤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. 또 병원으로 문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, 더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